네, 수요일 정치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야당은 뭐 이제 협치는 없다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우여곡절 끝에 예. 홍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 조각을 늦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존중했는데,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우 강하게 반발할 것을 예상을 했던 바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홍종학 후보자가 그동안 개혁적인 경제학자이자 대기업의 저격수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대기업 경제 중심에서 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시대적 수임을 다하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홍종학 후보자 임명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어제 끝장 토론으로 일단 갈등을 잠깐 봉합을 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향후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전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조금 전에도 좀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뭐 그동안 뭐 협치를 이제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협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협치를 그렇죠.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은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당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당내 내용이 약간 미봉책 형식으로 해서 받아들기는 했지만 그 당내 내용을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당내 내용을 잠시 잠세우는 카드로 빅스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예산안 국회에서 이해득실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분간 대여 강경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향후 국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또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번 주 중에 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 뭐 이런 방침도 지금 세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뭐 할복자산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그 뒤에는 약간 조용한 것 같거든요. 네.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활복자살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 안에 자기를 넣어서 자기보호 차원으로 진행을 시키고자 했을 텐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자해 공갈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꼼수를 짜내는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이제 확전되거나 혹시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이 야권에서 좀 더 반발하는 형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자기 수사가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미망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기대는 뭐 정말로 실망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최경환 의원실 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굉장히 지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세균맨이라는 그런 아주 그런 별명까지 얻었었는데 아니 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비난이 좀 쏟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한 적폐청산의 과정인데 네. 정세균 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그런 예. 발언이 나오니까 좀 비판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서는 예. 원론적으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검찰의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와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예. 있기 전에도 실제로 정보위 의원들 몇 명이 네.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찌라시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돼서 정치권 전반을 이 특수활동비가 강탈을 할 경우에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검찰 조직의 보위를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일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수활동비 수사를 정치권을 또다시 압박하는 수단, 결국 예. 이제 공수처 문제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압박하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약간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정치권 전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또한 검찰과 더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으로 정치권에 조금 더 우회적으로 예. 정치권을 압박하는 그런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국회의장으로서 한마디 걸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칫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입장을 표명을 네네. 했다면 네네. 지금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아니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러면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을 같은 의원이라고 실드를 치는 것이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원들이 뭐 예전에도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예. 낮에는 싸우고 저녁 때는 술 안주하면서 아하. 형님 동생 하면서 자기들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 있는 게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번에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예.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나를 오히려 자기 보호 논리처럼 국회나 국회의원들을 조금 더 감싸 안으려고 하는 걸로 뉘앙스가 비춰진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이 다시 정세균 의장이나 다른 의원들한테도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심스럽게 이번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 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유탄을 많이 맡고 있는 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 것 같은데요. 네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명을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야,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마디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막 던지는 그 습성이 다시 재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전에도 성완종 사건으로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특수활동비를 이용하는 잔머리를 굴렸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스스로 덫에 걸린 형국이 된 거죠. 뭐 결국은 잘못을 거짓으로 덮는 못된 버릇이 이제 이런 좀 구차한 어떤 변명을 계속 낳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뭐 특수활동비 유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되지만 지금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국회에도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있고 네네. 이 특수활동비가 꼭 정말 필요하냐? 지금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각 부처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게 국회도 과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 이 문제. 이 문제는 19대 국회부터 저희가 그다음에 20대 국회에도 계속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정의당의 이제 서기호 의원, 네네네. 법사위에 있던 서기호 의원도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나 그다음에 각종 그 상임위 위원장들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눈먼 돈을 쓰는 이런 문제들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국회 먼저 개혁을 하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예. 이게 좌절이 됐는데 어허. 이번에는 실제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진 이상 예.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모든 특수활동비의 90% 이상을 쓰게 되는 예. 그런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조금 더 목적이나 용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실제로 투명화된 그런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왜 그동안 지지부진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 돈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 예. 주변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예. 약간 유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예. 국회의 한계를 보여준 게 특수활동비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참에 정말로 특수활동비 문제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눈먼 돈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여튼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을 쓸 때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듭니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라. 사실 뭐 국회로 보면은 전체 특수활동비에 비해서는 예.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각종 업무 추진이나 이런 명목으로 이제 정확하게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 외에 사실은 용돈처럼 이제 갖다 쓰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아직 국회에서 모든 개혁 입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네. 먼저 국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검찰의 특수활동비 조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법무부까지 걸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전형적인 물타기죠. 분명히 법무부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투명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국정원의 상납, 이 문제를 물타기하려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상납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볼 때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함께 쓰는 게 기본이 돼 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배정해주는 오히려 그 역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팩트일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이제 공조수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국정원 상납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이다. 아하.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예.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자기들이 옹호했던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뇌관이라면 뇌관일 수가 있는 게 네네. 지금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정말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법 처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상당한 파장이 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또 이런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면 좋겠지만 예. 사실은 그냥 쉽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사법적인 처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만큼 전 수석께서 예. 그동안 보좌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죄로 걸릴 만한 여지가 생길 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여당과 청와대.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 처리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 위 사안이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이상, 예. 근데 그 이전의 사안에 머문다고 하면은 예.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지나치게 묻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 처리의 내용, 그 책임의 문제가 어디까지 예. 갈지가 바로 다음에 이제 파장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네네. 인사수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또 제기하고 검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의당도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네네, 맞습니다. 아직은 뭐 조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인지 청와대의 시스템 문제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부터 그 검증의 단계에서 네. 밝혀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었다면은 예. 그리고 그것을 묻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이 아닌 이상 개인의 어떤 문제를 예.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또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